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제1권 제4장 가축재보험제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가축재보험약관, 특별약관, 가축재보험 계약에서 202쪽부터 215쪽까지 그래서 이론서의 1권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부문별 보험의 목적과 그리고 특별 약관 그리고 축종별 가입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2절 가축재보험 약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고 보통 보험약관, 그러니까 보통 보험약관과 계약조항을 담고 있는 22개의 특별 보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재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약 2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소, 돼지, 말, 가금, 오매, 꿩닭은 관상주로 거칠어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오똑꿀, 사약 그래서 5개 보면 16개 축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별 보험의 목적은 앞에서 말했던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 부문을 보겠습니다. 소 부문은 우리가 말하는 주계약의 한우, 유구, 젖소 그리고 종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유구는 품종에 관계없이 소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되는 소다. 그래서 소고기 생산 목적 유구.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소. 그냥 젖소 그 자체가 유구로도 분류되고 그 다음에 젖소는 가축된 사육 중 우유 생산. 그리고 한우는 실제로 봐서는 유구이지만 한우도 유구이지만 가축재보험약관에서는 재보험에서는 한우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는 모두 보험에 관한 포괄가입입니다. 포괄가입이지만 종목은 개별 가입이다. 그리고 일반시 보험자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포괄가입제 이건 계약 체결 전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는 소위력제 현황에 70% 이상이 가입하면 포괄간주로 가입한다. 소는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13세 미만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3세부터 안 된다는 거죠. 보험에 가입한 소 모두 기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젖소 브리무는 암컷, 거새우는 수컷, 블루마틴이 젖소 브리무죠. 그래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암컷, 그 다음에 거새우는 수컷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 수용 장소는 사육하는 소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발병 등이 있으면 인수가 제한된다. 이게 소인수 제한입니다. 다른 계약이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발병 등이 있으면 인수가 제한된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가축의 증산,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해서 송아지가 낳거나 또 새로 구입을 하거나에 따라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축은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 포괄 가입을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목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돼지는 수용 장소니까 정한 축사에서 기르는데 여기에는 종모돈, 종빈돈, 우리가 말하는 종돈, 그 다음에 육성돈, 비육돈, 자돈, 기타 돼지로 보험 목적인 돼지 일성은 자돈, 그러니까 아들자, 어린 새끼 돼지인데 여기에는 우유를 먹는 포유돈, 그 다음에 젖을 땐 이유돈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키우면 육성돈이 되고 육성돈 중에 키워서 비육돈 그리고 출하, 그래서 약 출하까지 180일입니다. 180일 6달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10kg이 된다. 그리고 비육돈, 육성돈 중에 후보돈은 종돈에서 종모돈, 종빈돈으로 한다. 대지일생은 자돈, 육성돈, 비육돈, 그리고 출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돈으로 종돈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180일인데 180일이면 26주. 그래서 약 4주까지 포유, 유도, 포유기간. 포유자니까 젖는 거, 포유, 4주, 포. 그리고 이유, 빨리 떼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4주에서 8주차가 이유자돈입니다. 그리고 이유자돈이면 이제 육성, 빨리빨리 키워야죠. 그래서 8주부터 빨리빨리 22주차까지. 그리고 20부터 26자까지 비육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뽀유, 그래서 뽀, 숫자 4, 이유니까 빨리 떼야 되잖아요. 4부터 8주. 그리고 육성,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8주차에서 릴리 22주차. 그리고 180일이 되는 22주차부터 180일이 되는 26주차까지 비육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식을 위해 기르는 돼지는 종돈이라는데, 종돈에는 종모돈, 여기서 수컷모, 종빈돈, 암컷빈, 그리고 종돈은 육성돈 단계에서 선발해서 후보를 거쳐 후보돈이 되고, 후보돈 선발되어 종돈으로 쓰이게 된다. 자, 가금입니다. 가금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가금은 집가 날징승금. 그래서 오매 웡닭은 관상적으로 거칠 타 이렇게 하고, 닭은 종계, 육계, 산란계 이제 철안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토종닭, 연관닭을 모두 포함하는데 여기서 정의가 있어요. 종계는 병아리 생산하기 위해서 알을 낳는 종란을 생산하는 거고, 산란계는 우리가 말하는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 육계는 고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경의 영계와 체란계. 그러니까 산란계 중에 폐계,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한 폐계도 육계로 한다. 토종닭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재래닭. 그래서 닭은 종계, 육계, 산란계, 재래닭, 토종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은 저희가 어떻게 했죠? 제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주마, 종마를 육성. 그래서 제주마, 일반마, 그 다음에 경주마, 육성마, 종마는 종모마, 종빈마, 종모는 수컷, 종빈은 암컷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효비령 발병이 있으면 인수를 제한한다겠죠. 이것은 소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인수 제한,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효비진 발병이 있으면 인수 제한이다. 이 부분은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에서는 종마가 어떻게 해요? 결국 종빈마, 종보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종보마는 씨수말, 종빈마는 씨암말, 번식용으로 말을 생산할 목적은 종마, 경마는 경주용으로 개량된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주마, 경주마, 육성마 이런 게 바로 경주마인데, 경주마는 경주용으로 개량된 말과 경마에 출주하는 말을 총칭해 경주마라는데, 경마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마사회, 어디에? 한국 마사회에 등록하고 태어난 지 2년 정도 뒤에 경주마로 등록함으로써 경주마로 인정된다. 종모우는 말도 개별가입이지만 종모우도 개별가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포괄가입이죠. 원칙. 종모는 C수소를 말하면 한우, 육소, 젖소를 보의 목적이다. 보의 목적 기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모우는 인공수정이 하는 수소로서 정액 생산이 안 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경제적 도살을 한다.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 감소인 경우에 긴급 도축이다. 자, 기타 가축은 오토, 꿀, 사양, 오소리, 토끼, 꿀벌, 사슴, 양. 뭐요? 과거 병력 이거 같은 소와 동일하죠. 그리고 가축 기간 중 추가 보존 나쁘지 않으면 보험 목적에서 제외된다. 기타 가축 인수 제한은 소와 동일합니다. 그 뒷편까지. 자, 이제부터 특별약관을 보겠습니다. 특별약관은 일반 조항 9개. 일반 조항 9개에다가 그 다음에 소 따로 소도체, 결함, 그 다음에 돼지, 그
돼지가금 공통, 가금 하나, 말 4개. 그래서 기타 가축 3개로 총 22개. 이걸 다 더하면 22개 특별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반 조항은,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특약에 대해서 볼 건데, 일반 축구 하동, 축이 뭘까요? 축사 특약. 그 다음에 구는 군의 폭발 위험 보장. 화재 대물 배상. 그 다음에 동은 동물 복지 인증. 그 다음에 손해 부보장. 또 여기서 이제 보험료 지정 공동 협정인데, 축구 화동 설에는 여러분께서 앞에서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축구 화동 좀 그러지만 설보지 공동 협정. 설의 보험료 지정, 설보지 공동 협정. 그래서 보험료 분납 특약. 그리고 지정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지정인에게 청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그 다음에 공동 인수 특약. 그 다음에 협정 보험가액 특약.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반 조항 특약은 축구화동 설의 설보지 공동 협정. 축구화동 설보지 공동 협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 보험 가액은 이것은 기평가보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협정 보험 가액은. 그래서 소는 종비누, 유랑, 검정젖소, 돼지는 종돈, 자돈, 그다음에 가금은 종가금. 그래서 협정 보험 가액 특약에 해당되는 것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계약 체결 시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협의하여 보험 가액 금액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기간 중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비평가 보험 특약인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협정 보험가액. 그래서 협정 가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종비누, 그 다음에 종모돈, 종빈돈, 자돈, 그 다음에 종가금, 유랑, 검정젖소. 그래서 소는 종비누, 유랑, 검정젖소. 그 다음에 돼지는 종돈, 종모돈, 종빈돈, 자돈. 자돈은 포유돈, 이유돈. 자, 포유자돈, 이유자돈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금은 종가금. 이렇게 해서 협정보험가액의 소, 돼지, 가금.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 그러면 이것은 단답형으로 협정보험가액 특약에 해당되는 축정을 쓰시오. 가축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소만 쓰시오 나올 수도 있고 가금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랑검정젖소란, 유랑검정젖소는 유량이 감소하면 이것은 긴급저축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유랑검정젖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랑검정젖소는 대상 농가가 있고 대상 소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젖소 개량 사업소의 검정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 중, 그러니까 젖소 개량 사업소 검정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농가와 소, 그러니까 대상 농가가 있고 대상 소. 대상 농가는 직전원의 305일 평균 유량이 얼마?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채소보수가 30마리 이하. 농가는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 채소보수는 30만 마리 이하. 소는 산차라는 것은 출산입니다. 출산 횟수.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그러니까 출산 가지고 있는 305일 산차는 출산 횟수예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얼마? 11,000kg이고 채소보수가 20마리 이하인 젖소. 그러니까 농가의 평균 유량도 10,000kg고 채소보수도 30만 마리지만 예를 들어서 소는 유량이 11,000kg 그리고 채소보수는 20마리 이하입니다. 그래서 30만 마리, 20마리. 채소보수는 이게 우유 품질 가늠을 척도하는데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젖소가, 그러면 채소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협정할 때는 채소보수가 반드시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랑검정은 농가와 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상 농가는 직전월 305일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채소보수는 30만 마리 이하. 대상소는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채소버스는 20만 마리 이하.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를 토시 하나 빼고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서 결국 이 내용이다. 채소버스는 적을수록 좋고 우유의 품질 가능을 촉도하는 게 채소버스다. 다음 공동인수 특약입니다. 이것은 재보험 사업자가 에서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H손해보험하고 KB하고 같이, 하나손해하고 같이 DB손해나 이렇게 한꺼번에 공동으로 인수하고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료에 따라서 인수비율,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수가 높으면 보험료 높겠죠.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특별약관, 그래서 공동인수 특약이 있습니다. 설보지 공동협정할 때 공동인수 특약. 그 다음에 지정 대리 청구. 그러니까 설보지 할 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은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금 청구할 때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험료 분납 특약.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 분납 특약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축구하동, 그래서 축사특약 보겠습니다.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 그러니까 가축 계약에 가입해야 추가로 축사특약을 가입한다. 그리고 가축을 수령한 축사는 어떻게 배웠죠? 건물이 부부가 아이가. 그래서 건물이 두 개.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그 다음에 가축사와 관련된 건물. 부는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보상한 소리는 설주진 풍하. 그러나 자기 부담금은 화재는 미정하고 나머지 설주진 풍은 50만 원이다. 앞 강의에서 했습니다.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다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지만 특히 축사특약에서는 그냥 50만 원 정해져 있다. 이게 설수진풍. 그래서 설해, 수재, 지진, 풍계.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해 부보장 추가특약은 이것은 돈사하고 가금사가 있습니다. 특별약관으로 돈사, 가금사의 설에 대한 손해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서 축사특별약관, 이건 축사특별약관, 특별약관이 설의 손해예요. 설의 손해 부보장 특약은 축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돈사, 가금사, 설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래서 돈사, 가구. 그래서 돈사는 4.9%, 가금은 9.4%를 할인해준다. 자,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축사특약의 특약입니다. 왜냐 그러면 축사특약의 특약은 특약 중에 설해손해 부보장 추가특약도 축사특약의 특약이고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도 축사특약의 특약입니다. 왜? 축사의 화재 사고로 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거기에서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할 때 그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동물복지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물복지인증은 상당히 요즘 동물을 이렇게 케이지, 근데 이게 짧은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생활구역이나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정해주는 거죠. 동물복지 축산 인증 계약인데 원래 말은 훈련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사는 곳은 상당히 넓고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동물복지 인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군내 폭발위험 보장 특약은 보호 목적에 생긴 손해, 그러니까 군에서 폭발 파열로 의해서, 그래서 뭐 축구할 때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보호 목적은 가축에 생긴 손해야 됩니다. 설해손해 부보장은 돈사나 가금사였고, 자, 소부문 특별약관은 소도체 결함 보장 특약. 소도체 결함은 어떻게 했죠? 소세근을 외상으로 주기. 그래서 상근이잖아요. 그래서 근출혈, 근염, 근육 제거. 그 다음에 외상, 그 다음에 수종, 기타. 이렇게 6종으로 분류합니다. 등급 판정인을 도체에 찍고 등급 판정 과정에 도체에 결함이 발견되면 추가로 결함인을 찍습니다. 파란색 도장을 찍는데 등급 판정 찍는데 그 결함이 있으면 근육 도체 결함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도축이 돼서 경매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경매 시까지 발견된 예상치 못한 도체 결함은 보상을 해주지만 경매 후에 발견된 것은, 경매 후에 발생하는 것은 결함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에 관해서는 제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우크라이나는 돼지를 좋아해. 근데 최근에 축구화가 있었잖아요. 축구. 웨일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축구를 했는데 결국 웨일스가 이겼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저는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현재 그 시체가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죽은 시체를 후퇴를 하면서 수습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시체들이 다 제거되지 않아서 날이 더워지면서 좀 콜레라가 발생된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휴전한다는 설도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축구화, 가변적으로 축사 특약, 군의 폭발, 위험 보장,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특약, 그리고 여기에서 군의 폭발 위험 보장했고, 그 다음에 폭염 손해 보장, 그 다음에 질병 위험 보장, 그리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 그 다음에 전기장치 위험 보장, 그리고 설의 부보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질병 특약은 이렇게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면 반드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은 제가 어떻게 암기하였죠? 여러분, 로타가 틱의 페드라. 그래서 로타 바이러스. 그다음 틱에는 위장병, 패드는 설사병. 그래서 TGEPED 로타 바이러스. 이렇게 암기하셨죠. 보통 약관에서 화재나 자연재해, 그 다음에 방지 피난 손해가 있었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를 인하여 직접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그래서 돼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은 전염수 위장병인 틱에, 그 다음에 돼지 설사병인 패드, 로타 바이러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한 30일 이내,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이 질병을 폐사가 되거나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발생을 서면 통지 이전에, 보험기간 끝나기 전에 서면 통지한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보험기간 끝나도 서면 통지한 후에 30일 이내 폐사한 경우는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이 빨간색 이 표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돼지 축산휴지 위험 보장. 축산 위험 보장은 보통 약관, 특별 약관에서 보험 목적이 다 죽어버렸어. 그렇다면 보험료 확정되고 축산업이 중단되거나 휴지되었을 때 생긴 그 손해액을 보상하는 특약이 돼지 축산휴지 위험 보장. 이건 특별하게 돼지 경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 재해 보장 추가 특약. 폭염 재해 보장. 가금은 폭염이 언제요? 주계약이지만 돼지는 폭염이 언제다?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관에 보장되지 않은 폭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업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우리가 전폭질 했죠?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 20, 30, 40% 또는 200만원 중 큰 금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폭염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가금 폭염과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 수영 장소지에서 발효된 폭염특별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보험 목적 하나를 보장하고, 보험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보니까 해제 후 종료일이 6월 10일이다. 그런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던 폭염특보 해제일도 6월 10일이고 6월 11일까지 죽은 것은 24시간 이내니까 폐사되면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보험기간 종료일 플러스 1일까지는 폭염특보로 죽었다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가금의 공통 부분은 전기장치 위험보장특약은 폭염손해보장은 필수특약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대지와 우리가 가금은 닭을 예를 들겠습니다. 닭은 상당히 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염에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을 하려면 이걸 폭염을 실하려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대형 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기장치 위험보장 특약은 폭염 손해보장을 위해서는 필수 특약이다. 대지금과 가금 부분은 전기장치 설비 정지사고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장치가 항상 대지나 그러니까 돈사나 가금사에는 이게 있어요. 오리를 키우는 것이나 닭을 키우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전기장치로 인해서 전기장치가 폭염에 이게 시원하기 전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렇다면 폭염으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 장치로 인해서 손해는 특약으로 보상한다. 이것은 대지와 가금의 공통적인 데는 특별 약관입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보면 사고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보험 목적을 하나여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계산금액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될 때는 그러한 상기 손해가 사고 발생한 120시간 이내, 그러니까 5일 이내에 폐사된 것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기적 장치 사고 발생할 때 24시간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보험 목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대지 같은 경우에 뭐 3대 보상해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TEG, 티게에서 전염성 위장병, 대지 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어쩌다 기간 내에는 그걸로 인해서 죽으면 되지만 보험 종료일 전에는 서면 통지한다면 30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에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폐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약에 따른 특약 사고에 따른 폐사, 그 다음에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화재나 자연재해는 뭐 5일 이내 이런 부분들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둘씩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금 부분입니다. 가금은 축구와 폭염부 전설이다. 이건 왜냐 그러면 가금은 주계약에서 폭염을 해주기 때문에 특약에서는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는 특약이다. 그래서 왜? 가금은 주계약에서 폭염을 해주기 때문에 특약에서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다. 이거 한다면 뭐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죠. 자, 말 부분은 축구화를 기간부 C가 운송한다. 그래서 자, C는 시순말 첫 대번식 확장보장 특약인데 이제 불임한 거죠. 시순말이었는데 보험기간 중 불임으로 판단한 경우에 보상해준다. 그렇지만 아래로 인한 불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경우 생식기 감염으로 인한 불임, 씨앗말에 성병으로 인한 불임, 교배시키지 않아서 나타난 불임, 그 다음에 시순말의 외상, 질병, 전염병에서 유래된 불임. 그러니까 이 불임이 어떤 생식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감염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된 불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부 C가 운송하니까 운송은 운송 중에 말 부분에 보상한 손해는 보통 약관에서 말 부분에 보상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덮개나 포장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적재 중량을 초과한 것, 그리고 14일을 초과해야 발견되니까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했는데 2주가 넘어서면 이 손해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운송할 때 이런 기본적인 교통을 준수해줘야 되고 인도한 지 14일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자, 경주마 부적격 특약.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경주마가 뭐 실명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다리나 인대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디에서 부적격 판정? 마사회 마필보건소에서 받은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 그다음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얘가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DNA가 좋아. 그렇다면 종모마나 종비들 용도가 바뀌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주마에서 종마로 용도를 변경하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나 이런 데서 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때 함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은 여기는 세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약간 질병 등의 폐사는 보험자가 책임이 발생하는 1회 보험료 반납 때 1개월 이후에 폐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납입한 다음 날에 응당일에 이후에 시작하지만 이 기간보험을 설정하면 1개월 이내, 그러니까 납입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이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은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가축은 돼지간 기타 가축 방지 피난 손해가 있고 북동약간의 설조진 풍화 폐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사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은 사슴하고 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슴양의 그 긴급도축은 부산 난리 났네. 그래서 부상, 산용마비, 난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도축은 소는 부산 난리 난 고유, 말은 부산 난리 실명거론하여 산통 깨져, 기타는 부산 난리 났네. 그래서 기타 가축에는 사슴양입니다. 긴급도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돌아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꿀벌은 그 특약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부젖병하고 낭충봉화 부패병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특약이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 그리고 꿀벌 부젖병 보장 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가축 전염병이네요. 낭충봉화 부패병은, 그리고 부젖병은 제3종.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정하는 가축 전염병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 재보험 계약 축정별 가입자 16종.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소돼지말 음의 꽝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오토꿀 사양. 자, 종모우는 개별 가입, 말은 개별 가입, 나머지는 포괄 가입. 자, 보험 목적물 선택 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엿성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 목적의 전부 가입을 원칙한다. 가축보험은 엿성택 방지를 위해서 목적물의 전부 가입,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종모우, 소 중에서는 종모우, 그리고 말의 경우에는 개별 가입이 가입 가능하다. 단 소는 1년 이내 출하가 예정인 경우는 소유력견의 70% 이상을 가입한 경우에는 포괄 가입으로 간주를 한다. 축사의 경우에는 사육 건물, 사육 관련 건물,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그래서 건물이 부부과 아이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에 있는 태양광, 태양열 관련 시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체 상당히 비싸죠. 이 설치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입 금액은 여기 쭉 읽어보시면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향후 보험 가입 발생 시 보험 목적인 가축의 보험 가입이 일치하도록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보험 가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 가입 시점에 가입, 축산 농가의 보험 가입 대상 가축 현황에 따라서 재보험사업자 가입 기준을 정하고 보험사업자가 제시한 기준 가액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가 임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가입 금액이 기준 가액.
계약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 의무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또 그리고 일부 뭐 종비누로 하든가 그 다음에 유량젖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정 가액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라고 여러분께 팁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뭐 불효식 낙선계약인데, 자, 우리가 말하는 계약의 법적 계속 부상이 있지만 불사조상 그 상무에 우리가 엠블럼이 피닉스예요, 피닉스. 그래서 상무가 이제 군대에 있는 그 축구이죠. 지금 상주 상무 같은데. 그래서 계속 계약성이다. 그리고 유상 계약성이다. 그리고 부합 계약성이다. 상행성이다. 불효식 낙선 계약성이다. 그리고 쌍무 계약성이다. 이것은 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보험의 이해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계약은 불효식 낙선계약으로 청약과 재보험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 요식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이러한 요식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유언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요식이 필요합니다. 뭐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뭐 도장도 들어가야 되고, 날짜도 적어야 되고, 이런 게 요식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보험계약은 불효식 낙선계약이다. 그리고 재보험사업자가 미리 정형화된 계약령을 계약자가 승인하는 부합계약성이다. 그리고 보험계약 사업자가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통지 여부에 발송해야 되고 기간 내에 통지를 안 한다. 이거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권의 이론 강의는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권은 제가 어떠한 이론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권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권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